갤러리의 샹들리에 아래 샴페인 잔을 든 며느리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귀빈들에게 인사를 건네던 그녀였죠. 하지만 갤러리 입구로 들어선 한 노인을 보는 순간 그녀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무명 저고리에 고무신을 신은 시어머니 정숙. 그녀의 뒤로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박 실장과 변호사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정숙이 품에서 꺼낸 것은 나물 바구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건물 전체의 등기권리증이었죠. 며느리, 내 건물에서 장사하려면 먼저 건물주한테 인사부터 했어야지. 정숙의 차분한 목소리가 홀을 가득 채운 클래식 음악을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갤러리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샴페인 잔을 떨어뜨렸고 아들 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장에서 나물이나 팔던 그 할머니가 강남 한복판 이 빌딩의 주인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 충격적인 반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좋아요 한 번이 제보자분께는 큰 위로가 되고 저에게는 더 좋은 사연을 찾아올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내일 배달될 더 놀라운 반전 사연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시는 지역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건강과 금전의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세상이 아직 푸르스름한 어둠에 잠겨 있을 때 한정숙 여사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71살의 나이에도 그녀의 아침은 누구보다 이릅니다. 무릎이 삐걱거리며 비가 올 것을 예고하지만 정숙은 익숙한 동작으로 몸을 일으킵니다. 낡은 무명 앞치마를 두르고 손때 묻은 호미를 챙기는 그녀의 손놀림은 숙련되어 있습니다. 텃밭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느리지만 확고합니다. 이슬 맺힌 달래와 냉이를 캐는 모습은 영락없는 시골 할머니의 그것입니다. 손톱 밑에는 언제나 검은 흙이 박혀 있고 얼굴은 세월의 풍파에 깎여 깊은 주름이 패여 있습니다. 하지만 정숙이 캐는 나물은 그저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녀가 선택한 위장이자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시험입니다. 정성껏 다듬은 나물을 바구니에 담아 인근 재래시장으로 향합니다. 시장 구석, 대리석 바닥 대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나물을 다듬는 그녀를 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은 혀를 찹니다. 저 할머니는 자식도 없나 봐. 이 새벽에 저 고생을 하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나물 팔아서 얼마나 벌겠어. 참 안 됐네. 누구 하나 챙겨주는 사람도 없나 봐. 저 나이에 저런 일을 해야 하다니. 정숙은 그런 소리를 들어도 그저 허어 웃을 뿐입니다. 동정 어린 시선들이 그녀를 향해 쏟아지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정숙의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는 낡은 수첩이 들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계부처럼 보이는 그 수첩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죠. 강남 한복판에 세워진 빌딩 세 채의 관리 현황과 임대료 입금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청담동 메디컬 빌딩, 월 임대료 수입 7천만 원. 논현동 오피스텔, 월 임대료 수입 5천만 원. 신사동 상업용 건물, 월 임대료 수입 9천만 원.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만 2억 1천만 원. 1년이면 25억이 넘는 수입입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부를 가진 정숙은 왜 새벽부터 시장 바닥에 앉아 나물을 팔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숙의 남편 한진석 회장이 세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한진석은 평생을 섬유 사업으로 일궈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재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유언장에는 특별한 당부가 적혀 있었죠. 여보, 우리 아들 진우를 봐. 30이 넘도록 제 손으로 벌어본 적이 없어.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쉽게 줬나 봐. 내가 죽은 후에는 당신이 똑똑히 지켜봐 주게. 진우가 진짜 사람이 되는지 말이야. 재산은 당신 뜻대로 하되 아들에게 시험을 주시게. 돈의 무게를 모르고는 제대로 된 인간이 될 수 없네. 남편의 유언을 받들어 정숙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현금과 부동산을 정리해 강남의 황금 입지에 건물 3채를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전혀 다른 말을 했죠. 진우야, 아버지가 말년에 사업이 잘못되셔서 빚을 많이 남기셨다. 우리 집안 재산은 이제 없어. 내가 이제부터 내 힘으로 살아야 한다. 29의 아들 진우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아버지 회사에서 임원 자리를 보장받고 있던 그였습니다. 해외 명품만 사입고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던 젊은이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것이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셨는데 빚이 남았다고요? 그래. 아버지가 말년에 투자를 잘못하셨어. 어머니도 이제 종택 하나만 남았다. 진우야, 이제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야 해. 정숙은 눈물을 삼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미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훈육이었습니다. 부모의 재산이 독이 되어 자식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를 그녀는 숱하게 봐왔기 때문입니다. 진우는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곧 일어섰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중견기업에 취직했고 3년 동안 성실히 일했습니다. 정숙은 멀리서 아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조금씩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도 할 수 있어. 제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 하지만 운명은 다시 한번 비틀렸습니다. 5년 전 진우가 유학파 출신의 화려한 여성 서유라와 결혼하면서부터였습니다. 서유라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큐레이터였습니다. 명문가 출신의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그녀는 진우에게는 과분한 신부였죠. 결혼식장에서 정숙은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진우 오빠가 집안이 어려워졌다고 들었어요. 괜찮아요. 저희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겉으로는 예의 바른 말이었지만 유라의 눈빛에는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나무를 팔고 낡은 한옥에 혼자 산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수치였던 것입니다. 결혼 후 유라는 정숙과의 접촉을 최소화했습니다. 명절에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가고 평소에는 전화조차 잘 받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눈치만 보며 지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나물 좀 갖다 주신대. 한번 받으러 갈까? 진우 씨, 지금 제가 갤러리 오픈 준비로 얼마나 바쁜데요? 그런 거 받으러 갈 시간 있어요? 그냥 택배로 보내시라고 하세요. 하지만 엄마가 손수 캐신 건데 진우 씨는 항상 그래요. 시어머니 눈치만 보고. 우리 인생은 언제 사실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제 친구들이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하신다는 거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유라의 날선 말에 진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진우는 점점 어머니에게서 멀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던 방문이 2달에 한 번이 되고 나중에는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정숙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지켜보자. 우리 진우가 정신 차릴 거야. 유라는 결혼 5년 차가 되던 해 큰 꿈을 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갤러리를 여는 것이었죠. 미술계에서 이름을 날리고 싶었던 그녀에게 갤러리는 오랜 꿈이었습니다. 여보, 강남에 좋은 건물을 찾았어요. 신사동인데 위치도 좋고 건물도 새로 지어져서 깨끗해요. 보증금 5억에 월세 900만 원인데 우리 저금 좀 털어서 계약하면 어떨까요? 진우는 망설였습니다. 5억이라는 큰 돈을 갤러리에 투자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유라야, 갤러리가 바로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하는 게 맞을까? 진우 씨는 항상 그래요. 소극적이고 비전이 없어요. 제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이건 꼭 필요한 투자예요. 제 친구들도 다들 자기 사업 하나씩은 있어요. 결국 진우는 유라의 뜻을 따랐습니다. 두 사람이 모은 돈과 은행 대출을 합쳐 신사동의 한 상업용 건물 1층을 계약했습니다. 유라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보, 이 건물 주인이 개인이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얼굴을 안 보여주네요. 부동산에서도 건물주가 누군지 절대 알려주지 않고 모든 일을 관리회사를 통해서만 하래요. 뭐,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인가 보지. 우리랑 상관없잖아. 중요한 건 좋은 위치에 갤러리를 열 수 있다는 거지. 유라는 6개월 동안 갤러리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인테리어에만 2억을 쏟아부었고 초대 전시를 위해 유명 작가들을 섭외했습니다. 개관식에는 미술계 인사들과 상류층 인사들을 대거 초대할 계획이었죠. 그 과정에서 유라는 시어머니가 더욱 눈엣 가시였습니다. 개관식에 시어머니가 저 낡은 옷차림으로 나타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개관식을 한 달 앞둔 어느 주말, 유라는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여보, 우리 시어머니 집 한번 가봐야겠어요. 그 낡은 한옥 말이에요. 엄마 집을 왜 갑자기? 요즘 개발 소식 못 들었어요? 그쪽 동네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대요. 땅값이 엄청 올랐다던데요. 시어머니 혼자 그 큰 집 관리하시는 것도 힘드실 테고 차라리 팔아서 좋은 실버타운으로 모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진우는 아내의 말에 속내를 들킬까봐 얼굴을 돌렸습니다. 사실 그도 어머니의 종택 땅값이 올랐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돈이면 갤러리 대출금도 갚고 자신들의 생활도 한층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 한번 가보자. 엄마한테도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두 사람은 예고 없이 정숙의 종택을 찾아왔습니다. 마당에는 정숙이 정성껏 말리던 고추와 시래기가 널려 있었고 퀴퀴한 된장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유라는 곧바로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진우 씨, 이 냄새 봐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21세기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숙은 텃밭에서 일하다가 아들 부부를 발견하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 진우야, 유라도 왔구나. 연락도 없이 왜 이렇게 갑자기 왔어? 어머님,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유라의 차가운 목소리가 적막한 마당을 울렸습니다. 정숙은 흙 묻은 손을 닦으며 마루로 올라앉았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진우는 어머니의 눈을 피하며 먼 산만 바라봤습니다. 방 안에 마주 앉자마자 유라는 가방에서 화려한 팜플렛을 꺼내놓았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요즘 강남에 새로 생긴 실버타운이에요. 시설도 호텔급이고 식사도 다 제공되고 의료 서비스도 스문의 시간 대기한대요. 여기 이 낡은 집 정리하시면 충분히 들어가시고도 돈이 남으실 거예요. 정숙은 며느리가 내민 팜플렛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호텔급 시설이라지만 결국 자식 곁을 떠나 남의 손에 맡겨지라는 소리였죠. 진우야. 정숙이 낮은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도 이게 내 생각이냐? 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불편한 한옥에 살아요.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화장실도 재래식이고 유라도 힘들어하고 저도 엄마 혼자 여기 계시는 거 신경 쓰여서 그래요. 신경이 쓰인다고? 정숙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자는 거냐? 요양원이 아니라 실버타운이에요, 어머님. 유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세요. 자식들한테 짐 되지 않으려고 본인들끼리 모여서 편하게 사시는 거예요. 어머님 연세에 이 큰 집을 어떻게 관리하세요? 세금만 해도 장난 아닐 텐데. 세금은 내가 알아서 낸다.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우리 가문 3대가 지켜온 종택이야. 진우 내 할아버지가 평생을 일궈 지으신 집이고 내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손을 놓지 않으셨던 곳이야. 여기에는 우리 가족의 역사가 서려 있어. 어머님, 그런 감상적인 말씀 그만하시고요. 유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시장에서 나물 팔아버시는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그 돈으로 이 큰 집 재산세는 어떻게 감당하실 건데요? 결국 나중에는 저희한테 손 벌리실 거 아니에요? 유라야, 말을 너무. 진우가 아내를 말렸지만 유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해요. 저는 지금 갤러리 오픈 준비로 너무 바빠요. 거기에 시어머니 걱정까지 하면서 살 수가 없다고요. 이 집 팔아서 어머님은 편하게 지내시고 우리는 우리 인생 사세요. 그게 서로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정숙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실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슬픔이었을까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집 못 판다. 조상님들 뵐 면목도 없고 내 평생이 담긴 곳이야. 더 이상 이 이야기는 하지 마라. 어머님, 정말 고집불통이시네요. 유라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 집 세금 못 내시고 경매 넘어가도 저희는 모릅니다. 저희한테 짐 되지 마세요. 유라는 말을 마치자마자 거실 한쪽에 놓인 정숙의 낡은 보따리를 툭 발로 걷어찼습니다. 보따리가 넘어지며 안에 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숙이 아들 부부 주려고 아침부터 정성껏 갈무리한 달래, 냉이, 그리고 직접 만든 두부가 마루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으깨진 두부에서 하얀 물이 흘러나왔고 정성껏 다듬은 나물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정숙은 그 광경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으깨진 두부 사이로 그녀의 마음도 함께 뭉개지는 듯했습니다. 가자, 여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유라는 남편의 손을 잡아 끌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진우는 한 번 어머니를 돌아봤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내를 따라 나갔습니다. 고급 승용차의 엔진 소리가 시끄럽게 울리며 멀어졌습니다. 마당에는 먼지만 폴폴 날렸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으깨진 두부와 흩어진 나물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침 4시부터 일어나 정성껏 캔 나물이었는데, 손수 만든 두부였는데, 하지만 정숙이 슬퍼한 것은 으깨진 음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정말 마음 아파한 것은 아들의 변한 마음이었습니다. 진우야,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변했니? 어릴 적 엄마 손 꼭 잡고, 엄마, 나중에 크면 엄마 잘 모실 거야 라고 하던 그 착한 아이가 어디로 간 거니? 정숙은 방으로 돌아와 낡은 장롱 속 비단함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자물쇠를 열자 그 안에는 빌딩 세 채의 등기 권리증과 함께 금색으로 빛나는 건물 마스터키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등기 권리증을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청담동 메디컬 빌딩 시가 250억, 논현동 오피스텔 시가 180억, 신사동 상업용 건물 시가 320억, 총 750억 원이 넘는 부동산 자산이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남긴 재산을 정리해 알뜰하게 모은 결과였죠.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는 꼬박꼬박 재투자하거나 사회의 익명으로 기부했습니다. 사실 정숙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며느리의 갤러리 개관식에 맞춰 신사동 건물의 지분 30%를 아들에게 넘겨줄 생각이었습니다. 100억 가까운 가치였죠. 진우가 이제는 정신을 차렸구나. 5년 동안 성실히 직장 생활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제는 책임감 있는 가장이 됐어. 재산을 물려줘도 되겠어. 그런 생각으로 이미 변호사와 상담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개관식 날 깜짝 선물로 등기 이전 서류를 건네주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아들이 보여준 모습은 정숙의 모든 희망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정성보다 돈을, 효도보다 재산을, 가족의 역사보다 당장의 이익을 택했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모르는 거야. 진우는 그저 며느리한테 휘둘리고 있을 뿐이야. 정숙은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숙의 눈에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유라가 개관하려는 갤러리. 그 건물이 바로 자신이 소유한 신사동 상업용 건물 1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구나. 유라가 내 건물을 빌려 갤러리를 여는구나. 본인도 모르고 시어머니 건물에서 장사를 하려는 거야. 정숙은 낡은 수첩을 펼쳐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실장입니까? 나 정숙이네. 아,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전화 너머의 박 실장은 정숙을 회장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남편 때부터 한씨 가문의 재산을 관리해온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숙이 비밀리에 건물을 매입하고 관리하는 일을 도왔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습니다. 박 실장, 신사동 건물 1층 임차인 확인 좀 해주게. 서유라라는 사람 맞지? 네, 회장님. 맞습니다. 갤러리 유라 아트 스페이스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개관식이라고 하더군요. 그래, 내가 그날 직접 방문할 거야. 네, 회장님께서 직접요? 박 실장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0년 동안 정숙은 단 한 번도 건물에 직접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일을 박 실장을 통해 처리했죠. 그래, 임대차 계약서 다시 한번 검토해주게. 혹시 위반 사항은 없는지, 계약 조건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말이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신분을 공개하실 계획이십니까? 그건 그날 가봐서 결정하지. 일단 내가 간다는 사실은 철저히 비밀로 하게. 그리고 개관식 날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두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끄는 정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자한 어머니이자 힘없는 나물 할머니로 살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유라는 갤러리 개관식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초대장은 미술계 인사 200명에게 발송되었고 케이터링 업체를 통해 고급 핑거푸드와 샴페인이 준비되었습니다. 여보, 이번 개관식 성공하면 우리 인생 달라질 거예요. 벌써 유명 컬렉터 3명이 참석한다고 확답했어요. 유라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개관식을 자신의 인생 최대의 기회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할까?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요? 당연히 초대 안 하죠. 시어머니가 저 낡은 옷차림으로 오시면 제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진우 씨, 이런 중요한 날에 분위기 망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나중에 따로 찾아뵙고 사진이나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유라는 단호했습니다. 진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숙은 조용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30년 된 비단 한복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대기업 회장 부인으로서 참석했던 행사에서 입던 옷이었죠. 정숙은 그 한복을 꺼내 털고 다녔습니다. 비록 30년이 지났지만 명품 비단은 여전히 고급스러운 광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 한복을 입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대신 평소 시장에 나갈 때 입던 낡은 무명 저고리와 검은 치마를 꺼냈습니다. 손때 묻은 고무신도 함께요. 박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계약서 검토 완료했습니다. 서유라 씨가 인테리어 공사 중 건물주 허가 없이 구조 변경을 시도한 흔적이 있습니다. 계약서 3조에 명시된 위반 사항입니다. 그래?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야? 네, 심각한 계약 위반입니다. 원칙대로라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알겠네. 개관식 날 내가 직접 확인하지. 그리고 박 실장, 건물 로비에 건물주 현판은 아직 안 달았지? 네, 회장님께서 비공개를 원하셔서 아직 달지 않았습니다. 개관식 전날 밤에 달아주게. 건물주 한정숙이라고 크게 말이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개관식 날이 밝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6시 갤러리 유라 아트 스페이스는 화려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입구에는 레드카펫이 깔렸고 도어맨이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유라는 명품 드레스를 입고 화려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진우 역시 맞춤 양복을 입고 아내 옆에 섰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라 씨, 축하해요. 정말 멋진 공간이네요. 위치도 좋고 인테리어도 세련됐어요. 성공하실 것 같아요. 칭찬이 이어지자 유라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꿈꿔온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7시 개관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든 하객들이 갤러리 안을 거닐며 전시작들을 감상했습니다. 유라는 주요 인사들에게 작품을 설명하느라 바빴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갤러리 입구가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낡은 무명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고무신을 신은 70대 할머니였습니다. 바로 정숙이었죠. 입구에 도어맨이 당황했습니다. 이 화려한 개관식에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여기는 초대받은 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나도 초대받았네.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의 뒤로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박 실장과 변호사 2명이 나타났습니다. 이분은 건물주이십니다. 들여보내 드리십시오. 박 실장의 말에 도어맨은 황급히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정숙이 갤러리 안으로 들어서자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양복 사이에서 낡은 한복 차림의 노인은 너무나 이질적이었습니다. 유라가 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님, 어떻게? 유라는 황급히 정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어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밖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나중에 찾아뵙겠다고 했잖아요. 며느리. 정숙이 조용히 유라를 불렀습니다. 내 건물에서 장사하려면 먼저 건물주한테 인사부터 했어야지. 네, 무슨 말씀을. 유라의 말이 끊겼습니다. 정숙이 품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건물의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신사동 745에 3번지,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이 건물 전체의 소유주가 바로 나, 한정숙이야. 순간 갤러리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멈춰섰고 웅성거리던 대화도 멈췄습니다. 진우가 어머니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 건물주가 무슨 소리예요? 정숙은 아들을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우야, 10년 전에 엄마가 거짓말을 했다. 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했지. 그건 거짓말이었어. 아버지는 엄청난 재산을 남기셨어. 엄마는 그 돈으로 강남에 건물 3채를 샀지. 뭐라고요?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 실장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한정숙 회장님께서는 청담동 메디컬 빌딩, 논현동 오피스텔, 그리고 이곳 신사동 상업용 건물의 소유주이십니다. 총 자산 가치 750억 원이 넘습니다. 갤러리 안의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저 할머니가 이 건물 주인이라고?
750억. 세상에. 그럼 시장에서 나물 파는 건. 유라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진우가 황급히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10년 동안. 그래. 10년 동안 엄마는 너를 시험했다. 내가 돈 없이도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 부모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5년은 잘하더구나, 진우야. 성실히 직장 다니고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엄마는 흐뭇했어. 이제 됐구나. 우리 아들 이제 물려줘도 되겠구나 생각했지. 정숙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만나고 나서 내가 변했어. 엄마를 찾아오는 횟수도 줄고 전화도 뜸해졌지. 그래도 엄마는 참았어. 신혼이니까 바쁘니까 하면서 말이야. 어머니.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정숙은 계속했습니다. 지난주에 너희가 종택에 왔을 때 엄마 가슴에 못이 박혔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을 팔아서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그게 자식이 할 말이냐? 저는 어머님이 편하게 지내시라고. 편하게? 정숙이 냉소를 띤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면 종택 팔아서 생긴 돈이 탐났던 거 아니냐? 며느리 갤러리에 더 투자하고 너희 생활 수준 높이고 싶었던 거 아니냐?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갤러리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 고급스러운 조명, 값비싼 작품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건물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박 실장, 계약 위반 사항 보고해주게. 네, 회장님. 박 실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임차인 서유라 씨는 계약서 3조 건물주 사전 승인 없는 구조 변경 금지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갤러리 북쪽 벽을 철거하고 확장 공사를 진행했으며 이는 건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반입니다. 유라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괜찮다고 해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구조 변경도 건물주의 사전 서면 승인이 필요하다고요. 이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유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이 갤러리는 제 꿈이었어요. 꿈. 정숙이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남편을 조종하고 가문의 역사를 헐값에 팔아치우려 했지. 그게 내 꿈이었어?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유라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표정은 냉담했습니다. 박 실장, 계약서대로 처리하게. 이번 달 말까지 이 공간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장님. 안 됩니다. 유라가 소리쳤습니다. 제가 이 갤러리에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지 아세요? 인테리어에만 2억, 작품 구입에 1억. 지금 쫓겨나면 저는 파산이에요. 그건 내 선택이었어.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계약서도 제대로 안 읽고 건물주가 누군지도 확인 안 하고 함부로 공사를 진행한 건 내 책임이야.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지. 진우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유라는 제 아내예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그런 맘 뭐냐? 정숙이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하지만 지난주에 너는 엄마를 자식으로서가 아니라 짐으로 봤어. 엄마가 평생 지켜온 종택을 처분하라고, 요양원에 들어가라고 했지. 그게 자식의 도리냐? 죄송합니다, 엄마.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갤러리의 하객들은 숨죽이며 이 가족 드라마를 지켜봤습니다.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아들을 내려다보다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널 미워해서가 아니야. 널 사랑하기 때문이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내가 돈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인간이 되는 걸 원치 않았어. 내가 재산만 믿고 게으르게 사는 걸 원치 않았어. 그래서 10년 동안 가난한 척했던 거야. 엄마, 내가 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며 엄마는 기뻤다. 이제 됐구나. 우리 아들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이 됐구나 생각했지. 그래서 이번 개관식에 맞춰 신사동 건물 지분 30%를 내게 줄 생각이었어.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100억이 넘는 돈이야. 그걸 내게 주고 싶었어.
하지만 정숙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내가 보여준 모습은 엄마의 모든 희망을 무너뜨렸다. 넌 여전히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 엄마의 정성은 안중에도 없고 조상의 유산도 돈으로만 계산하고. 정숙은 품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느냐? 내게 주려고 준비했던 증여 계약서야. 하지만 이제 이 계약서는 무효야. 정숙이 그 서류를 천천히 찢었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어머님, 유라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게요. 정숙은 며느리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기회? 내가 10년 동안 준 게 기회였어.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지켜본 10년이 기회였다고. 하지만 너희는 그 기회를 발로 걷어찼어.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했어요. 제가 어머님을 무시했어요. 하지만 이 갤러리는 정말 제 모든 것이에요. 내 모든 것? 정숙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내 모든 것이 건물과 돈이냐? 사람은, 가족은, 진심은? 유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갤러리를 한 바퀴 둘러본 후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이 길을 터주었습니다. 박 실장, 절차대로 진행하게. 그리고 정숙이 멈춰 서서 돌아봤습니다. 진우야, 유라.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너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엄마. 진우의 눈에 희망이 번쩍였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 앞으로 1년 동안 너희가 엄마에게 보여줘야 할 것들이 있어. 정숙이 손가락을 하나씩 펼치며 말했습니다. 첫째, 진우야. 너는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지 마라. 계속 성실하게 일해라. 엄마의 재산을 기대하지 말고 내 힘으로 돈을 벌어라. 네, 엄마. 둘째, 유라. 이 갤러리는 문을 닫아야 해. 하지만 내가 정말 큐레이터로서 실력이 있다면 다른 갤러리에서 일하면서 경력을 쌓아라. 남의 돈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말이야. 네, 어머님. 셋째, 너희 두 사람 다 일주일에 한 번씩 종택에 와서 엄마를 도와라. 텃밭 일도 거들고 집수리도 함께하고 땀 흘리며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배워라. 진우와 유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숙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엄마에게 진심으로 대해라. 돈이 있든 없든 재산이 있든 없든 그저 너희 어머니로서 말이야. 엄마가 원하는 건 비싼 선물이 아니야. 너희의 진심이야.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년 후 너희가 정말 변했다고 엄마가 판단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재산은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아.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진우가 어머니에게 달려가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어머니의 품이었습니다. 정숙도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진우야, 엄마는 내가 부자가 되길 바라는 게 아니야.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길 바랄 뿐이야. 알겠습니다, 엄마. 제가 꼭 변하겠습니다. 유라도 다가와 정숙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변하겠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진우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실무자가 되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후배들을 챙기며 일했습니다. 승진도 했고 동료들의 신뢰도 얻었습니다. 유라는 갤러리 문을 닫고 한중경 갤러리의 수석 큐레이터로 취직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실력으로 인정받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주 일요일마다 종택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즐거움을 찾게 되었습니다.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장독대를 정리하고 마당을 쓸며 땀을 흘렸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새벽마다 나무를 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우와 유라가 함께 텃밭에서 일했고 캔 나물은 이웃들과 나눴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종택 마루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정숙이 직접 끓인 된장찌개와 손수 담근 김치가 상에 올라왔습니다. 엄마,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진우가 밥을 한술 뜨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제 김치 담그는 법 좀 배워도 될까요? 유라가 수줍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 갤러리에서 보았던 교만하고 냉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유라야, 다음 주에 김장하는 데 와서 배워라. 우리 집안 비법이 있거든. 네, 어머님.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1년이 지났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거. 정숙은 아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약속했지. 너희가 변하면 다시 이야기하자고. 정숙은 방으로 들어가 낡은 장롱을 열었습니다. 비단함을 꺼내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이리 와서 앉아라. 세 사람이 마주 앉자 정숙이 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새로운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신사동 건물 지분 20%, 논현동 오피스텔 지분 10%. 이걸 너희에게 증여한다. 엄마,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정숙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 재산으로 들어오는 임대료의 절반은 사회에 기부해야 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써야 한다. 약속할 수 있겠니? 네, 엄마. 약속합니다.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종택은 절대 팔면 안 돼. 이건 우리 가문의 뿌리야. 너희가 힘들 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곳이야. 약속해라. 네, 어머님. 절대 팔지 않겠습니다. 유라도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서류에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재산은 언제든 생기고 없어질 수 있어. 하지만 사람의 마음과 가족의 정은 돈으로 살 수 없단다. 너희가 이제는 그걸 알았으면 좋겠구나. 엄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했습니다. 진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어머님께 너무 못됐어요. 앞으로는 진짜 딸처럼 모시겠습니다. 유라도 정숙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불어와 종택의 처마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새벽마다 나무를 캡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과 나누는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진우는 회사에서 임원으로 승진했고 유라는 자신의 갤러리를 다시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화려함과 허세가 아니라 진정성과 실력으로 인정받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 사람이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종택에 모여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숙이 시장에서 나무를 팔 때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동정합니다. 저 할머니, 자식도 없나 봐. 참 안 됐네. 저 나이에 저런 고생을. 하지만 정숙은 그저 미소 지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녀의 진짜 재산은 강남의 빌딩 세 채가 아니라는 것을. 아들과 며느리의 변화된 마음, 그리고 되찾은 가족의 정이 진짜 보물이라는 것을. 어느 날 시장에서 한 젊은이가 정숙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이 새벽부터 나물 파시는 게. 정숙은 주름진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지 않네. 이 나무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리고 무엇보다.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무엇보다 이 일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주었거든. 가장 소중한 것이요? 그래.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재산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그걸 잊지 않게 해주지. 젊은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정숙은 그저 나무를 다듬으며 허허 웃었습니다. 한정숙, 70평생을 종갓집 종부로 살며 강남의 빌딩 세 채를 소유한 숨은 재벌이지만 여전히 새벽마다 시장 바닥에 앉아 나무를 파는 여인. 그녀가 진정으로 지키고 싶었던 것은 재산이 아니라 사람이었고 그녀가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성공했습니다. 아들은 제대로 된 사람이 되었고 며느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나물 바구니를 든 한정숙 여사의 손은 여전히 거칠지만 그 손이 지켜낸 가족의 사랑은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정숙 여사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재산일 수도, 명예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가족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깁니다. 하지만 한번 잃어버린 가족의 정과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가족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